이제 국내 상황 봅시다. 그동안에는 이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변수다라고 했는데 그건 못지않게 최근에 조국 지금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중간에 낙마를 하게 되든 아니면 밀어붙여서 임명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홍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뭐 한국 사람들의 특성으로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면 진짜 큰 변수라도 이렇게 이제 잘 규명이 안 되고 허지부지 된 채 시간 지나면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조국의 큰 문제가 한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단을 둘러싼 은행의 돈을 세금을 떼먹고 그게 92억이에요. 떼먹은 돈이 원금으로 하면 44억이고 은행 돈이 92억을 떼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100억을 또 재단 돈을 빼돌리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자기 모순에 빠졌죠. 해명하는 과정에서 초조하니까 월요일 날은 전 재수가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이혼한 전 시모나 이혼한 동서를 찬양을 했죠. 아니 이혼했는데 누가 그런 일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줍니까? 이게 이혼한 게 아니라 한 이해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제는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동생이 재수한테 자기 이혼한 마누라한테 100억을 다 몰아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소송을 이혼한 마누라가 했어요. 동생이 한 게 아니라 카페 휴고라고 그 회사로. 그랬는데 결국은 동생이 지 돈도 아니고 마누라 돈인데 내 재단에 받을 돈 안 받겠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만 안 받겠다고 한 거 아닌가 혹시? 아니 그건 아니죠. 100억을 안 받겠다고 신문에 분명히 나왔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차나 이런 거는 그냥 뭉개고 가겠다. 그 다음에 이혼했다는데 비석에 이름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이혼한 지 4년 뒤에 이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국이 그러면 가족 문제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푸는 이유는 가족 문제인데 왜 난리냐 조국하고 분리시키라는 그게 아니죠. 왜 조국 마누라가 지금 그 이혼한 동서하고 아파트나 빌라 거래 관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은 10년 동안 99년부터 2009년 동안 이사로 있으면서 배임 혐의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이사회를 안 했다더만요. 상대가 소송을 처음에는 51억을 걸어왔고 2006년에 그리고 2017년에는 100억 넘는 돈을 걸어왔는데 대응을 안 하고 이사회도 안 했대요. 두 번 다. 그럼 배임이 있는 거죠. 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의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해야죠. 대응하지 않고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4개월 만에 확정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가 두 번째인데 이제 조국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아가 블라인드 펀드니 뭐 약정액을 안 지켜도 되니 이런 거짓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건 좀 작은 문제인데 실제 이제 오나가 5천인 조동범이라고 5천인 거는 맞고 오늘 보세요, 홍 소장. 5천 맞아요. 그건 맞고 근데 이제 굉장히 작은 펀드인데 53억을 갖다가 수정이라 해갖고 기부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가족이 낸 돈이 10억 5천인데 낸 것만 2017년에 보면 10억 5천을 YG 커머스인가 하는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10억 5천을 빌려줘요. 그러다 1월달에 18년 1월달에 갚았더라고. 이게 액수가 딱 떨어져요. 조국 가족이 낸 펀드 액수하고. 아니 검찰에 수사받는 회사로부터 자산운용사가 돈을 빌리는 일이 흔합니까? 그리고 53억이 누가 어디서 냈는지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조국의 오촌이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가 내면 정자를 하지요. 내가 회사 오너인데 53억을 내 회사에 내면 그래야 나중에 내가 가져갈 게 있잖아요. 그러겠죠. 이제 그냥 누가 기부를 했다고 냈잖아요.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옛날에 보면 검찰 고위 간부의 세컨드 저기 뭐 여자들이 검찰청 앞에다가 뭡니까 한식집 차리면 전부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뇌물이나 청탁도 다 그 집에 가서 마담한테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민정수석이 어떻게 5천하고 그게 언제 만들었냐? 2016년 12월쯤에 만들어졌대요. 급히 금감원에서 허가도 내줬대. 코링코 피에 거기에 동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무슨 뭐 6천억 그런 것도 나 처음엔 긴가민가인데 나중에 다 맞더라고. 뭐 그 MOU 맺었다는 거. 그건 별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일부러라도 피해가야 될 건데 사모펀드라는 게 상당수가 사기꾼이고 생양아치들이고 돈 떼먹고 개미들 덩치는 놈들인데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모펀드 회사를 5천이 실제 주도하고 거기에 74억을 낸다 하고 10억 5천이 들어가 있고 이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국이 지금 고발됐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조국이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배정됐대. 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 딸 문제인데 뭐 내가 안철수 때 보니까 BW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무리 BW를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딸이 미국에 호화 그 저기 콘도에 산다고 그 사진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라고 폭로하니까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딸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딸 문제는 업무 방해 협의가 있잖아요. 그 저기 저 제1 저자 당국대 의대의 논문을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고대하고 법무부에. 그러면 대학을 갖다가 이제 속였어. 제1 저자로 해서. 근데 의사협회에서 또 오늘 고발했어요. 당국대 의대 교수를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업무 방해예요. 조국은 입학과 관련해서 가짜 지금 서류를 냈다. 자, 이 부분은 또 업무 방해. 그래서 지금 1, 2, 3번이 다 수사하고 관계 있는 부분으로 등장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안에 이거 집, 빌라 이거는 뭐 명의 신탁이나 정례수 탈루하고도 관계 있는.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범죄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제가 볼 때 매우 어려운데 조국이 이 정권 들어서 처음부터 이 정권의 각종 의혹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과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 공격해서 적폐나 부패 수사를 하는 부분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문조를 포기를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밀어붙일 거라고 봐요. 밀어붙일 거다. 이 와중에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누구도 조를 포기합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문은 조를 갖다가 2인자로 생각했고 조가 아니해졌죠. 처음에는 뭐 선거 나갈까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뭐 그런 위험한 선거에 부산이나 강남에 나갈 게 뭐 있냐, 법무장관 가서 총리 가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설통과시켜봤는데 윤석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는데 내가 안 되겠냐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예 조국의 의혹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하겠어요? 김종호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없어 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고 아무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갔다가 지금 절에 얻어맞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 발령 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문 정권의 일종의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 저 여론상으로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가 뭐냐? 과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여성층들이 보수에 대한 지지율이 진보보다도 보수를 더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층들이 보수보다 진보를 더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정책 바뀌었던데. 뭐 바뀌어서도 그때 초기에인데 초기에. 예,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런데 8, 90%. 그때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가면은 인물, 사람 중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영향을 미쳤던 세 인물이 뭐가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국, 그다음에 임 실장, 임종석.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들이 왜 좋으냐? 훈남이다. 그래. 두 번째, 매너 좋다. 스펙 좋다. 특히 청와대에 대고 식사 후 식판을 직접 들고 밥 먹는 모습, 식사 후 창가에 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특히 영남 쪽의 여성들이 했는 이야기가 어머 세상에 우리는 속고 살았다. 어떻게 남자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 영남 지역 여성들도 fak도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텀블러 들고 설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출근할 때. 조국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잘못되면은 현 정부로부터 지지율층에서 여성의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다. 이미 20, 30대층은 빠져나간 상태에서 조국의 딸 아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제는 악화가 될 것이고
아직 발표된 건 없죠. 누구요? 여론조사 이런 게 많이 나왔어. RN 수치에 여론조사 나왔어요? 49대 RN 수치가 49대 20대가 뭐 50이고 RN 수치가 49대 40. 조국 문제를 좀 물어본 거야? 아니 저거 그럼 문제는- 그게 긍부정이 아니라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아니야. 49.6, 긍정이 그러니까. 41.5, 또 조원 CNI는 부정이 46.4, 긍정이 41.7 두 군데 다 지금 언제 거예요 그 날짜가? 오늘부터. 근데 조원 CNI는 반영되기 시작한 조원 CNI는 나올 아마 부정이? 하루 전날 발표를 했을 겁니다. 한국 결론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하면 그 날짜를 내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조원 CNI가 46%가 반대고 저기 오늘 또 저기 RN 서치는 49가 나왔다면은 잘못하면은 반대 의견이 급속하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 내가 너무 말씀드렸지만 50%. 현 정권 들어서서 모든 이 여론은 이 프레임 여론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뭐든 해도 찬성이 50% 잘 못 넘어가고 반대가 35% 못 넘어가는데 그때 그랬지. 대체적으로 현 정부 쪽에 유리하게 50% 전후가 형성되고 현 정부와 관련된 반대 쪽에 35%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가 시작이 돼 버렸어요. 반대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불리한 임명 반대 46, 49%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숫자는 크게 높지 않아도 이것이 역진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고 내가 볼 때 이 사건이 잘못되었을 때 이 현 정부를 떠받치는 민심의 큰 층이었던 여성층들, 두 번째는 이미 많이 떠나 있지만 20, 30대 층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왜냐? 이는 못 뻔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 문제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식 교육의 문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유라 사건으로 해서 반면교사가 있어갖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세대에 해당이 되는 20, 30대들은 자기의 상실감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마 현 정부가 강행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 뒷감당 못하는 사안이다. 그나마 최순실의 경우는 이제 내가 오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몇몇 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최순실과 이 조국의 차이가 같은 점이 뭐냐 이래 표현합시다. 최순실은 못 배웠어. 무대뽀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이 배웠어. 알고 그거를 똥오줌 똥된장이 뭔지도 구분할 줄도 알고 그거를 가르친 사람이 아주 교활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른 이야기하니까 다른 동년배에 대한 상실감을 줬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설사 예를 들어 최순실에 따른 나중에 해서 뭐 그래 나간다 손치더라도 이 부정축기는 돈이나 쓰고 말이나 타고 다녔을 텐데 조국 딸은 칼을 들고 잘못하면 사람 몸에 사운을 대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이거는 굉장히 어제 왜 법무부 장관이 출마하려고 했냐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배치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최순실은 뭐가면은 정권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갖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지금 벌어진 일들은 일부 민정수석이 되면서 관련이 된 게 있지만 땅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 정권 이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문제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수습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황 소장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밀어붙일 거다라고 보는데 아니요, 뭐 그거는 내가 붙일 것이 그냥 물어보는 모르겠지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에 하나 밀어붙이지 않고 수습을 하려고 되면은 최순실하고는 좀 달리 개인 문제화 시키면서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볼 여지는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 선택은 이제 청와대에서 하겠죠. 어차피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보네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밀어붙이면은 이것이 참 안 좋은 게 사사건건 최순실하고 대비시켜 갖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현 정권 이전에 벌어진 것도 현 정권의 문제로 다 현 정권 문제화된다는 거죠. 저도 뭐 두 분의 의견하고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국 그 후보자에 대한 이 상당히 이
뜨거운 논란 자체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정치 상징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국이 여러 가지 그 하자로 인해서 낙마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지금 그러니까 조국을 공격하는 이 보수 정파 쪽에서 조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데 살면서 그 지향하는 가치는 뭐 낮은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소위 말해서 물질과 그러니까 인식이 서로 격차가 있는데 이 위선 아니냐. 그런 쪽이 공격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국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거는 인물도 잘생겼지만 그동안에 쭉 보여줬던 것이 조국 나름대로의 진실성이 좀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야당이 상당히 어려울 때 그래도 조국이 자기 다 가진 거 있으면서도 그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위선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토대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우리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회의 일종의 뭐 알게 모르는 그런 이 공감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도 똑같네. 오히려 더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상당히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네. 예를 들면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사모펀드 자기가 민정수석 취임해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이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되는데 팔고 난 뒤에 그 돈 자기 공직을 1년 그러니까 뭐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안 할 거인데 그거 예를 들면 자기 돈도 많은 사람이 10억 정도 그러면 그러면 그냥 보통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걸 누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못 참아가지고 굴린다? 그럼 사람은 뭐라 생각해? 전 씨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거 아니야? 권력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위 반칙 같은 건 지는 다 하고 있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 보수 야당에 의해서 무분별한 인신공격, 그러고 무분별한 정쟁의 그런 소재거리로 지금 그러니까 조국이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디펜스 친다? 이거는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당에서는 이걸 침묵하느냐는 거죠. 저는 여당에서도 곧 저는 이번 주말을 넘기쯤 돼서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당에서도 아마 공개적인 여당에서 오늘도 조건부 발언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는 대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가면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안고 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집권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중요한 정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가감하게 조국 카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5년제 단임 대통령에서 항상 3년차 징크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3년차거든. 3차 징크스 때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로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뭐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한 어떤 역사를 보여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 이 조국 교수를 이 법무부 장관에 그냥 앉힌 게 아니라 저는 이후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 속에서 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친문 세력은 사실상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낙연 총리는 이 여러 가지 지지도 받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자기를 지켜줄 사람, 또 자기 편이라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 뭐 이재명, 박원순 다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된 이후에 출마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국 교수를 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강력한 그런 본인들의 어떤 기대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때 그 구상을 갖다 모를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패가 지금 이제 이 엎어야 된다면은 아마 그 전국 구상 자체가 지금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판이다 이거죠. 그 저는 가감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핵심 세력들이 이 현 정권의 이 운영 주도 세력들이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새롭게 국정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왔다. 그것을 조국 교수가 그 계기를 마련했다 봅니다. 이거는 어떤 말로도 저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창이 같은 경우에 아들 병역 문제로 그랬을 때 자기는 몰랐다는 거거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전부 다 그거는 집사람이 어쨌든 거라든지 혹은 실수라든지 공시지가 실가 문제에서도 전부 몰랐다는 이야기고 대충 다 이렇게 말할 게 있지만 딸 문제에서는 자기가 교수 입장에서 이게 또 한 건 또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이 20대에서 비등하는 거는 이게 또 정유라처럼 입학 취소하라는 거야. 이게 저는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는 밀어붙인다 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제1제사로 한 게 그게 아닌 걸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도 아까 46%, 49%에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는 60%까지 간다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이 안만큼 고집이 세고 밀어붙이는데도 그래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저는 새롭게 준비에 들어갔지 않나 싶고 본인도 이제 이 수습 출구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 계제에 정말 문정부가 인재풀도 좀 넓게 하고 예를 들면 곧 있으면 또 총리 인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이 촛불 개혁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한 통합적인 어떤 이 정치인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 이게 위기에 처하고 자기들이 밑바닥을 치면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밑으로 칠 거다. 그래 되면은 다시 자기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갖다가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지율을 근저에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50% 그 박스권이 계속 지속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번에 이야기할 때 한일 관계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지지율이 얼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가? 40에서 50% 큰 박스로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때 50일 이런 정도 해서 올라갔지만은 오차범위내에서 올라가는 정도였고 현재 보면은 이렇게 치열한 한일 경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가는 보고가 안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도 4대 3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숫자가 나오지만은 또 그보다 더 벌어지는 숫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보시면은 큰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당에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 경제 전쟁이 정치 지표에 영향을 안 미쳤냐? 그건 아니에요.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지지율 상승, 즉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경쟁 정당을 하강하는 억누르는 그런 어떤 영향으로 미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 전쟁을 통해서 집권 여당의 지표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론상의 이득은 봤습니다. 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 조국 문제가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일 문제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유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조국 문제가 이게 잘 안 풀릴 경우는 조국 문제 마찬가지예요. 조국 문제가 저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가서 불불 끌어도 내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나 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반대로 집권 여당의 지표를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일 경제가 야당의 지표를 끌어내리고 그러면은 나서 조국 문제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면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지지율에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래 되면은 기성 정당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으로 가고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구 대표가 신당 만들겠네요. 이거 하나 좀 궁금합니다. 저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말로는 뭐 춘풍 추상 얘기하지만은 자기 문제는 대개 접어두고 이제 내로남불하게 마련인데 이번에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사안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예컨대 논문 얘기하는데 아들 딸 논문 걸려 있는데 본인은 대학원생들 밤새워가면서 논문 쓰는 거 아느냐는 식으로 지적을 해놨고 한자로. 예. 애들 주식하는 것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글 써놨는데 자기는 또 사모펀드에 5천씩 조소하고 있고 장학금 관련도 학업 아니면 경제 상황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또 외고 특목고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가 소득, 자산, 교육, 지역으로 따라서 사중 차별 구조로 이루어진 신계급 사회라고 굉장히 성토해놨는데 완벽하게 지금 그 모양이고 IMF 때도 예. IMF에 대한 지적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경매 앞거는 개천의 용이라고 봐요. 예,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멘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적인 일상으로 얘기하는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제가 볼 때 이 집안에 저렇게 일을 벌이는데 한 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제정신이 제동을 걸었겠지요. 근데 보통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돈을 떼먹고 또 재단 걸 빼돌리는 부분에 법적 지식이 가미되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조국의 법적 지식이 가미되었다. 이래 보면 조국이 어릴 때부터 뭐 공부 잘하고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집도 솔직히 뭐 겉으로야 망했다 하지만 돈도 있었고 아, 그 21원 남긴 뒤에 옆으로 돈 뺐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저기 그 뭐 법적으로 그런 거하고 실제 집에 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 가족 데리고 유학 가고 또 로스쿨에 몇 년씩 하고 오고 또 강남에 집도 사고 하죠. 송파에 IMF 때.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어도 남 망해갖고 나간 경매에 들어가서 아파트 사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근데 IMF 때 남 아파트 망해가 그때 집들 수두룩 나왔는데 가서 경매해가 35% 싸게 쌌다잖아요. 그 한계가 내 다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자신의 행동과 또 자신이 밖으로 말하는 데서 완벽하게 의식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이 일종의 하늘이 부여받은 이 강남 좌파로서의 상류층 특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강남 좌파가 많아지면 좋다. 내가 강남의 좌파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이랬는데 좌파하면 고마운 거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부분은 그럴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좌파를 하는 게 너네들한테 고마운 거 아니냐. 거기에서 놓은 말의 악건이 다 개천에서 용될 필요가 없다. 뭐 가재, 붕어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개천에서 아름답게 서로 속닥속닥 살면 되지 않냐라는 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앞건이 지금 조국 딸의 학점이라잖아요. 유현진이 방어율이 1.6대로 올라갔지. 더 낮아요. 1.13이라는 거예요. 2018년에는 세 과목 낙제했는데 2015년에 학점이. 1.13. 어떻게 대학 학점이? 그리고 2018년에는 엄청 봐줘서 한 과목 낙제했는데 2.76. 그래서 이 의대는 의학 전문 학교는 한 개만 과락되면 유급이네.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변에 조국 딸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숱하게 지금 이 고발들을 언론이나 지상에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문 정권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조국을 정리해야 되는데 문이 제가 볼 때 자기의 우리들 병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문제부터 조국한테 엄청 의지를 했어요. 버닝썬이니 손혜원이니 김태훈이. 과연 문이 조국을 버리면 조국은 여기서 버려지면 이제 인생 끝이지 재기 기회가 있겠습니까? 딸내미는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조국은 문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 끝까지 임명해라 버틸 수 있다고 할 거라고 난 봅니다. 아, 문 대통령이 차별적인 대처를 못할 거다. 아,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동구 대표는 여기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여건으로 봐서요. 못할 거라는 그런데
딱 물고 늘어질 거니까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강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을 했다는 거지. 이 인사검증을 갖다 자기가 책임자로서 하고 거기에서 언론에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 다 겪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거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알았지만 자기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인사검증을 받아야 되는 장관의 자기가 수석하다가 그냥 학교로 돌아갔으면은 비판은 있더라도 자기 명예는 지키고 또 이후에 어떤 걸 해나갈 수 있더라도 대통령 인사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도마 위에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자기가 완전히 이걸 안 넣도록 이렇게 다 장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티 놓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게 지금 이제 쫙 깔려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마 이 당국대 쪽에서도 그러고 그 A 교수란 사람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말을 맞춘 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왔던 그 정도를 좀 정리를 해놨다고 그랬는가.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에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직무를 민정수석을 갖다가 자기가 이 정권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저는 문 대통령을 떠나서 자기가 어렵다고 봐요. 전두환 대통령도 막판에 가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도 막기 어려운 사안이에요. 나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문 대통령이 이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결국은 문제는 아마 이 부분을 아마 곧 수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문제는 조국 카드를 물리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 전면적인 당정 개편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교육부 총리 그때 김병준이 아니 김병준 말고 그 앞에 무슨 인사 검증 문제 때문에 그때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다 같이 사임하면서 그때 비서실장까지 싹 다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지금 소위 말해서 청와대라는 것 자체가 친문 라인으로 다 포섭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건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 구조 자체를 뒤흔들면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 친문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타율적으로나마 상당히 조금 인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유사하게 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식으로 가야만 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인사를 계속 강행한다든지 아니면 설사 조국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현재 해왔던 청와대 정부 형식의 이런 통치 이 방식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한다면 여기서 교훈을 못 얻는 것이죠. 아까 얘기하세요. 좀 우려하는 게 이제 방금 그런 반전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반전의 카드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굉장히 유연한 정치인들이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나 현재의 그쪽의 참모 진들로 봐서는 참 기대하기 어려워요.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 스타일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할 스타일이 못 돼요.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그만둬야 될 문제예요. 본인이 그만둬야 될 문제인데 나는 솔직히 조국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해와는 어떤 그런 처신이나 그 자리에서 결정 사항 이런 것들을 봐갖고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봐도 갑갑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결국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론조사가 일주일에 이와 관련해서 최소 한두 건 이상 나올 겁니다. 질질 끌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조국에 대한 임명에 대한 반대가 60%까지 넘어가면은 결국은 상황에 몰려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정리하는
정리가 되는 여론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나 막판에 가서 그것조차도 거스르고 올라가서 여론에 맞서서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 아니 지금 근데 기대하는 바를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계열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건노갑 그 고문이 상당히 그러니까 정권을 행사하고 재능이 상당히 극에 달했을 때 아무도 생각 안 했던 정동영이 치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또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때 그 뭡니까 대선자금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광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아무도 이광재를 손 못 댄다 할 때 그때 천정배가 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 내에서도 누군가의 정치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기회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그때의 그 여당 즉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풍토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다른 측면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송영길 정도.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 경선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국민 경선이 아니에요. 당원 중심제로 지금 이제 바뀌었단 특히 말입니다. 이제 모바일 뭐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소위 말하는 장악하고 있는 이 당원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중심 의도를 벗어나서는 아무도 지금 채취는 못합니다. 그건 곧 하는 순간 바로 경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조만간 또 그거는 이게 황우산 관련 얘기할 거 있어요? 지속한다는 보장하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볼 건데 때 이게 참 복잡한 부분이 조국이 사정을 갖다가 이 정권 들어서 2년 하고도 한 두어 달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건노갑이나 이광재보다도 조국이 직접 이 뭐라고 할까요? 비리, 뭐 권력형 비리나 약점 부분들을 잘 파악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국이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잘 해놨을 거라고 보고 후임 민정수석이 김조원이라고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는 그거는 조국이 원격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 2인자였어요. 이 문정권에. 그래서 사실은 친노조차도 이렇게 배제되고 친문들도 상당히 소외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뭐 이건 저의 업무론인데 작년 초부터 안희정이가 밑으로 가고 막 좀 굵직한 걸로 돈 받아먹고 간다 이러면 밑으로 갔어요.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밑으로. 그다음에 그 중심에 예. 조가 있었다고 나는 보세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이 재명이가 사실 뭐 좀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잘못이지만은 이 재명이가 뭐 완전히 그냥 누더기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김경수를 특검을 안 해줄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정권이 뭐 야당 들어준 게 있습니까? 공연히 특검에가 김정수를 한 당 갔다가 빼는 바람에 김정수도 지금 다시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조국을 갖다가 주자로 만들려고 유력한 야권의 주자들을 다 그냥 여권의 핵심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국 외에는 거의 다 지금 맛이 좀 가게. 그래놓고 이제 임종석이 전형을 하니까 마지막에 김태우 수사관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임종석과 조국의 싸움에서 결국 임종석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막강한 임종석도 조국이. 그래서 조국이 천하 통일을 갖다가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했는데 근데 그 조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리가 단순한 뭐 유력 정치인 문하고 가까운 사람을 내둔다라는 차원하고는 문제가 매우 달라지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되는 거 대선까지 또 더 나아가서 조국이 여기서 끝나면 조국은 끝이죠. 한국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서로 물고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국을 끊어낸다라는 게 매우 쉽지 않을 거다. 네. 시민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고발 조치가 3개가 돼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룰 수 있을까요? 조국 고발된 것을? 아니 조국 고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법무부 장관 되고 하면 일종은 그러니까 시간 끌면서 그러니까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수사 못 하겠죠. 그러나 아니 대통령 다인데 재임 기간에 상관없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그러니까 이거 현직 대통령까지 다 잡혀 들어가고 했지만 그러나 아니 현직 대통령 물론 물러나고 난 뒤지만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 기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 공수처 그 법안이 뭐 그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공수처는 그 뒤에 일이니까. 근데 저는 아까 상 소장의 음모론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이걸 갖다 정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차 교수가 옛날에 그 예상한 대로 윤석열 그 총장이 검찰총장이 양날의 칼이다. 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정권과 관련된 거라도 명백하게 팩트로 입증되는 거는 그 검찰 본연의 그 역할을 할 거다. 윤석열 총장한테는 좋은 호재일 수도 있다. 뭐 호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검찰 팩트 인정된다면 검찰 법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그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되는 거죠. 형이 검찰이 그러면 자기들 지금 목에 칼을 겨눌 사람이 이 딱 그 하자를 잡았는데 그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에 대한 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잖아요. 황수영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지금 고발 지금 현재 3개 돼 있고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되겠나? 들어오겠죠. 근데 이 조국과 윤석열이 어떤 관계인가 한간에 말이 분분한데 뭐 상식적으로는 중앙지검장이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지휘했고 이번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시키고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올라간다 해서 팀처럼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윤석열이가 자기 특성상으로 검찰총장의 이 온건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조국이 끌고 가는 뭐 검찰 이 주로 손해보는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조국이 워낙 힘이 막강하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둘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내면으로는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국을 제거해야 윤석열이가 어쨌든 온전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지 하청회사 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은 조국을 갖다가 제거해야 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악역을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문이 불안해지겠죠. 조국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근데 이제 조국을 보고 문은 절대로 그만두라 소리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대를 매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항상 권력에서는 검찰이 조국을 소환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조국이 이게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까지 느끼게 되면서 빠를 빼는 그런 역할을 윤이 할 수 있을 거예요.